사기를 치고 또 돈을 주지 않는 채무자를 구속까지 시켜버릴 수 있는 엄청난 법적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 돈두가 이 방법을 활용하여 한 방에 돈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돈 받습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지금 전화합니다. 모두 다 받습니다. 돈을 떼먹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리고 또한 자신을 찾지 못하게끔 위장 전입을 하고 있는 채무자들이 정말 많죠. 하지만 이런 채무자들도 구속이 된다고 하면 땅에 파묻어놓은 돈을 꺼내서라도 변제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의 강력한 압박을 줄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재산 명시 후에 진행되는 채무자의 감치 명령이죠. 채무자의 감치 및 집행 절차만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채권자분들의 막혔던 혈이 한 번에 뚫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치 절차를 활용한 채권 회수 방법을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고 또 추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지금도 돈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채권자분들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로 감치 명령이 내려지는 과정과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해 또는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년 15만 명이 넘는 채권자분들이 재산 명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 명시 결정문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재산 명시 기일날 직접 법원에 출석을 해서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선서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법원에 출석조차 하지 않는 채무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즉 법원에 명령이고 뭐고 그냥 쌩까버린다는 거죠. 법원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재산 명시 기일 그리고 감치 재판 기일까지 나오지 않아서 감치 집행 명령을 당하는 채무자가 매년 3만 5천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정말 골 때리는 일이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채무자들의 이런 행동이 당최 이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법원에서 무슨 두툼한 서류가 담긴 결정문이 오고 또 출석을 하라고 하는데 법원에 가지 않는다고? 아니 무슨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제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수없이 다양한 채무자들이 있겠지만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뭐든지 우습게 안다는 겁니다. 돈을 달라고 하는 채권자도 만만하고 또 약속 자체도 우습게 알죠. 그리고 채무자 집 우체통을 보면 독촉장이 수십 장씩 쌓여 있다 보니까 법원에서 어떤 서류가 온다고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채 그냥 결정문 정도는 남의 받침대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재산 명시 결정문을 송달받고도 재산 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고 또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제 감치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감치 재판까지 참석하지 않는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법원은 감치 결정문과 집행명령 그리고 집행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럼 누가 채무자의 감치, 즉 채무자를 잡아서 유치장이나 구치소로 끌고 갈까요? 재산명시 절차가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다 보니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있는 집행관이 채무자를 잡으러 다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관은 동산 및 부동산, 즉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를 담당하는 사람이지 채무자를 체포하거나 구속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채무자의 감치가 결정되면 감치 결정 등본 및 집행명령 그리고 집행장이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발송이 됩니다. 그럼 이제 경찰관이 채무자를 감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하지만 채권자분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양육비 같은 경우 유효기간이 조금 더 길지만 일반적인 감치 집행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즉 3개월 안에 채무자를 찾고 또 구속시키지 못한다면 감치 결정문은 폐기 처분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런데 간혹 채무자들 중에 감치? 길어봐야 20일이고 보통 일주일에서 10일인데 머리도 식힐 겸 들어갔다 나올 테니까 법대로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며 허세를 떠는 채무자들도 있죠. 하지만 경찰서 유치장에 문이 열리는 순간 코를 찌르는 그 안의 냄새와 또 삭막하고 차가운 느낌을 받게 되면 당장 꺼내달라고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자, 이렇게 강하게 처벌을 하다 보니까 채무자들은 신체적인 자유를 침해하고 또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법 제도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죠. 자, 하지만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또 선서를 하기만 하면 감치가 되지 않는다. 또한 재산 명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거나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하면 즉시 석방되는 점을 비추어서 가행금지 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산 명시기일 또 감치재판기일까지 계속 열어서 채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는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또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괘씸죄로 감치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네 번째, 하지만 채권자와 법원 그리고 경찰의 동상이몽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자만 보호하는 법률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채무자의 감치는 채권자의 돈과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몇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뉴스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기사 제목을 보면 아니 범인을 찾기도 바쁜데 빚쟁이까지 경찰이 맡아야 하나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무자 감치는 범인을 잡는 형사건도 아니고 민사 집행 업무인데 왜 경찰이 개입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채무자 감치 같은 사소한 업무 때문에 경찰 고유 업무인 긴급신고 대응이나 치안 업무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경찰 내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3만 건 이상의 감치 명령 집행장이 법원에서 오고 있지만 막상 체포를 하러 가서 감치 대상자가 저항을 하거나 도주를 하면 무력 등 강제력을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애를 먹고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매년 평균 3만 건 이상의 감치 집행에서 실제 감치 집행으로 이어지는 건수는 2,000건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6%, 100명 중에 6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분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감치 결정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또 실제 채무자들에게 물어보면 경찰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또 감치 집행을 하러 온 적도 없었다는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경찰이 실제 감치 집행을 하지 않고 또 현장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감치 대상자를 직접 만나도 법원에 연락을 해서 진짜 구인을 하고 또 감치를 해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경찰서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선생님. 좀 전에 통화했던 예, 경찰관님이요. 예, 예, 예. 일단은 저희가 여기 담당 부서에 예. 요거를 이제 배당하시는 분한테 제가 조금 여쭤봤는데 예. 일단은 요거 감치 명령이 이 집행 내에 있는 게 맞으시다면 예. 일단 그 자리에서 그 112나 관할 지구대로 신고를 주시면 일단 예. 경찰관분들이 출동을 하실 거거든요. 예. 그분들이 감치 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 법원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예. 조금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그거 아마 관할 지구대에서 그거 예. 출동을 하셔가지고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실무적인 요거 답변을 저희가 예. 민원실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 죄송한데. 법원은 결정을 내리고 채권자는 그로 인해 돈을 받길 꿈꾸지만 경찰들은 본인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즉 동상이몽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럼 이 좋은 압박카드 또 채권 회수의 길을 우리가 놓쳐야만 할까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솔직히 돈을 받기 위해 간절하고 또 답답한 건 법원도 경찰도 아닌 채권자 여러분들 본인이겠죠. 그럼 속된 말로 목마른 놈이 우물 파면 되는 겁니다. 분명 말씀을 드리지만 채무자를 구속시킬 수 있는 이 엄청난 압박카드를 필히 채권 회수의 기회로 살려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가장 확실하고 또 좋은 방법 첫 번째는 채무자들 중 상당수는 감치 결정이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많은 채무자들이 추심을 회피하기 위해 부모 집 또는 친척이나 친구 집으로 주소를 허위 등재한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채권자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법원의 문서를 가족이나 친척이 대신 받아서 깜빡하고 전달을 못했거나 또는 채무자가 받아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서 그냥 처박아 두기도 하죠. 만약 지금 혹시 채무자와 연락이 된다면 이렇게 말을 해보십시오. 지금 당장 돈을 안 갚아도 되니까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편안하게 만나서 얘기라도 해보자며 잘 구슬려서 일단 미팅 약속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채무자와 만나게 되면 편안하게 분위기를 형성하다가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는 척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경찰차를 타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미팅 현장으로 들이닥치게 되죠. 그럼 그 안의 공기는 이제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찰관은 강제로 연행하고 또 체포를 해도 되는지 망설이겠죠. 그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냥 바로 체포하고 또 감옥에 넣어버리면 채무자와 현장에서 합의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 공권력을 등에 업고 채무자를 압박하고 또 서로 열을 올리면서 만들어진 변제 약속은 거의 대부분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채무자가 만약 감치가 된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수감된 사실에 대해 채무자의 배우자와 직계가족 그리고 형제 자매 등에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채무자의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채권자에게 치하를 해달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죠. 그때 전액 변제를 받고 종결을 하든 아니면 분할 변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연대 보증을 받아서 채권 회수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날 수도 없고 또 잡히지도 않는 경우라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채무자에게 문자나 카톡 등을 보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치 집행 사실과 구속, 즉 감치가 될 수가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십시오. 또한 신빙성이 있도록 정확하게 사건 번호까지 전부 명시를 해서 알려줘도 좋습니다. 그럼 채무자는 복잡하게 변호사, 법무사를 찾아가기보다 일단 채권자분에게 연락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죠. 자, 만약 그런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채무자 주소지에 내용 증명을 발송해서 감치 내용을 알리고 또 채무 변제가 되지 않을 시 추가적인 강제 집행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필요하십시오. 그럼 채무자 또는 그 가족이 변제를 하겠다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추신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만약 감치 집행이 돼서 감옥에 들어가면 단 1분 1초라도 빨리 나오고 싶을 겁니다. 석방이 되기 위해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든지 아니면 재산 명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되겠죠. 그 상황에서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 목록 수십 가지를 상세하고 또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제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재산 목록을 누락하거나 또는 허위로 기재를 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혹시 돈도를 통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파악한 부분이 있다면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과 꼭 대조를 해보십시오. 만약 채무자가 고의로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했다면 민사집행법 위반죄로 고소를 하면 되겠죠. 그럼 채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채무자의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서 전과가 남지 않지만 민사집행법 위반죄는 형사건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전과가 남는다는 거죠. 그 채무자의 상태나 상황을 잘 분석해본다면 무궁무진한 채권 회수의 방법과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돈도 방송을 통해 법률적인 부분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무적인 지식을 두루 갖춰서 꼭 피해를 복구하고 돈을 받아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